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았던 오늘 하루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21명의 후보 가운데 현역 시의원 13명이 전원 생존했으며 선거구가 대거 바뀌면서 출마 지역을 옮긴 후보도 있습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군산지역 시의원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전략공천 3명을 제외하고 32명이 경합을 벌여 17명이 후보 공천권을 받았으며 3개 선거구는 1%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21명의 후보 가운데 현역 시의원 13명이 전원 생존했고 선거구가 대거 바뀌면서 출마 지역을 옮긴 후보도 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들과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후보 21명이 지난 3일과 4일 이뤄진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인 박철원 후보가 36.4%, 최종호 후보가 28.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오산면이 다선거구로 이동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종일 후보, 정의당 김수현 후보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 나선거구는 이중선 후보가 먼저 확정됐고 현역 의원인 장경호 후보와 김충영 후보가 각각 35.6%, 27.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정의당 유재원 후보와 무소속 서동훈, 김태권 후보와 경쟁을 펼칩니다. 익산 다선거구는 6선에 도전하는 박종대 후보가 48%, 강경숙 후보가 득표율 35.9%로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인 정의당 유재동 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무소속 강종태, 박인철 후보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익산 라선거구는 사전에 기호 확정된 조은희 후보와 최영철, 한상욱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최 후보는 56.1%, 한 후보는 43.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라선거구는 국민의힘 박선옥 후보와 현임, 조규대, 조남석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등 9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선거구 개편이 가장 컸던 익산 마선거구는 일찌감치 오임선 후보와 한동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오임선 후보는 첫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고 한 후보는 아선거구에서 지역구를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소속 황호열, 박찬경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산 바선거구에서는 현역 김경진 후보가 득표율 31.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영미 후보가 25.6%, 신용 후보가 21.7%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세 자리의 의석을 놓고 무소속 심재성, 임종석 후보와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익산 4선거구는 김진규, 신동해, 유재구 후보가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곳은 진보당 손진영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 치열한 표심 잡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익산 아선거구는 김순덕, 소기령 후보가 경선 없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소병직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무소속 박규석, 이종현 후보와 함께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선거구 변동 속에서도 현역 시의원이 전원 생존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갈지 민주당의 강세를 뚫고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전망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군산지역 시의원 후보도 확정됐습니다. 전략공천 3명을 제외하고 32명이 경합을 벌여 17명이 후보 공천권을 받았고 3개 선거구는 1%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아직 공식 후보 등록이 남았지만 지금의 선거구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은 민주당 후보가 시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모형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원 가선거구는 3명이 경합을 벌여 현역 의원인 서동수, 김경구 후보가 각각 득표율 46.1%와 27.7%를 얻어 확정됐습니다. 나선거구는 4명이 붙어 서은식 29.5%, 윤효섭 27.5%, 설경민 24%를 받아 공천권을 쥐었습니다.
2명을 뽑는 다선거구는 현역 의원인 김영일 60.4%, 이한세 19.2%의 득표율을 얻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으며 본선에서 무소속 최한엽 예비후보와 경합을 펼칩니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접전을 벌인 라선거구는 8명이 경합을 벌여 김영란 후보는 전략공천을 받고 김영자 25.3%, 박경태 25.2%를 받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라선거구는 3명의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정지숙 예비후보, 무소속 손민찬 예비후보가 본선에서 붙게 됩니다. 마선거구는 예비후보 3명 가운데 송미숙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고 박광일 후보는 64.6%로 공천권을 받았습니다. 바선거구는 5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해 윤신혜 후보는 전략공천을, 나종대 39.6%, 최창호 35.6%를 받아 후보로 결정됐고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오지성 예비후보와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사선거구는 지혜춘 34.6%, 한경봉 23.2%, 김경식 17.1%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아선거구는 3명이 경합을 벌여 현역 의원인 김우민 46.5%, 서동환 27.2%를 받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전략공천을 받은 3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17개 공천장을 놓고 32명이 경쟁을 벌였으며 현역 의원 생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가선거구의 전원과 사선거구의 김중신, 아선거구의 장병훈 예비후보는 1, 2%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공천에서 밀렸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군산시의원. 아직 공식 후보자 등록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은 민주당 후보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익산 장애인 부모 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 후보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 일자리,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해온 임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들의 경계 분쟁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에 대해 선개발 후 행정구역 지정 논의를 원칙으로 전라북도가 임시 행정체계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제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무산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새만금 지역에 국내에서 처음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추진합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과업 지시서에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수중 발굴, 유물 보존 전담 기관 등을 위해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하다고 담았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새로 건립돼 올해 말에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135억 원을 투입해 지금의 수산물 종합센터 주차장 부지에 3층 규모로 신축해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87개 수산물 점포와 가공, 냉동시설, 휴식 문화 공간을 갖춰 다기능 복합시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수산물 종합센터는 20년이 되면서 시설 노후로 안전성과 미관상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익산과 군산의 부동산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11% 올랐습니다. 익산은 0.14%, 군산은 0.12%가 올라 도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비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1%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농촌 관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 관광 경험률은 2018년 41.1%에서 2020년 30.2%로 10.9%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농촌 경험률이 38.8%에서 19.1%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았던 오늘 하루의 풍경을 윤현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을 하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쾌청한 날씨 덕에 어린이날을 맞은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자녀들과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코로나로 항상 이제 사람들 많이 붐비고 이런 데를 되게 조심해서 다녔는데 조금 이제 많이 풀리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아이랑 아내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익산 공공승마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말 먹이주기와 승마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또 장애물 경기 시연을 비롯해 말과 함께 가족사진 찍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말을 가까이서 만져보고 교감하며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에서는 홀로그램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체험 부스를 찾은 어린이들은 홀로그램 장치를 살펴보고 게임을 하며 홀로그램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또 타투 스티커, OX 퀴즈 등 놀이 체험 이벤트와 포토 이벤트가 진행돼 어린이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서동 농촌테마공원에서는 화분 만들기와 붕어빵 만들기 체험 부스, 무료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고 보석박물관에서도 보석 팔찌 만들기 등 어린이 참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비대면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했습니다. 군산시는 마술쇼와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익산시는 어린이날 기념식과 모범 어린이 표창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75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710명, 익산 244명, 군산 23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일 기준 0.75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9%,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난 838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2,273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4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7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3,158명입니다.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도내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는 8,961건으로 연간 2,24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군산은 같은 기간 1,552건, 익산은 1,366건입니다.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산먼지 관리 소홀로 레미콘과 아스콘 업체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 사업장 30곳을 특별 점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13곳,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훼손한 8건과 바퀴 청소나 세차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2건 등입니다. 전북환경청은 이 사업소에 시설 조치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함열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은 함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양조장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석공예 테라리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구성원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존 기관 중심의 도시재생대학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직접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공동체 화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외래 병해충 긴급 방제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기온 상승으로 꽃매미와 갈색 날개매미충 등 해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3,550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제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작업은 알집을 제거하고 약재 살포 등이 이뤄집니다. 외래 병해충은 봄철 산림에서 부화해 나무 즙액을 빨아먹어 나무의 성장을 막는 등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휴대전화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이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대위는 4일 양성빈 장수군수 경선 후보가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경선을 의결했습니다. 양성빈 장수군수 경선 후보는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 대리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전주와 익산, 임실, 순창 등에서도 재심이 신청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교육감과 무소속 입후보를 위한 추천장을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교부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과 무소속 출마자는 추천장을 사용해 해당 선거구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장을 작성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여야 합니다. 또 추천 인수는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인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허위로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을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애인이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고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강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의 모태가 된 이리 농림학교가 개교한 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북대는 오늘 특성화 캠퍼스에서 기념식을 열고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리 농림고 재학 시절 창업해 국내 재계 순위 27위인 하림을 일궈낸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성화 캠퍼스는 1922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립 5년제 전문 교육기관인 이리 농림학교로 문을 연 후 익산대학으로 성장했으며 2007년 전북대와 통합됐습니다. 익산시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시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에서 17세로 확대됐으며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대상자에게는 예방접종비의 건강상담이 함께 지원됩니다. 접종기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옥산면의 동네 시네마를 개관했습니다. 옥산 시네마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옥산 힐빙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영화 감독과 영화 평론가를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옥산 시네마는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며 군산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 가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예술의 전당에 스마트 가든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금강노인복지관과 금강미래체험관에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청 로비에 시정 홍보관 정비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가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공공기관의 방문객들의 심신 안정과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 실내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군산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7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린이 초급반과 클럽반, 인명구조 등 8개 반 4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은 50%를 감면해주고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15%를 감면해줍니다. 한편 월명 실내 수영장은 다음 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7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2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